1923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빵 한 덩이를 사려면 얼마가 필요했을까요? 1000억 마르크예요. 1000억이요. 사람들은 돈다발을 수레에 싣고 다녔고 아이들은 돈을 가지고 연을 만들어 날렸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터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레바논.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왜 국가가 만든 돈은 계속 무너지는가?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순환에서 우리를 꺼내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자, 시간 여행 한번 해볼까요? 서기 264년 로마 제국으로 가봅시다. 당시 로마의 화폐 디나리우스는 95%가 순은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제국이 확장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전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뭘 했을까요? 동전에 들어가는 은의 비율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어요. 250년쯤 되니까 디나리우스의 은 함량은 고작 5%밖에 안 남았어요. 90%가 날아간 거예요. 결과는요? 물가는 1000배 이상 올랐고 로마 제국은 결국 무너졌어요. 이게 역사상 기록된 최초의 대규모 통화 붕괴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로마 황제들이 바보여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전쟁을 멈출 수 없었고 군인들한테 월급을 줘야 했고 제국을 유지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돈을 더 찍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국가 권력과 화폐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위기가 오면 국가는 항상 같은 선택을 해요. 돈을 더 찍는 거. 자, 이제 1700년을 건너뛰어 볼게요. 1923년 독일로 가봅시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진 독일은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떠안았어요. 얼마냐고요?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5천억 달러예요. 독일 정부는 이걸 어떻게 갚았을까요? 네, 맞아요. 돈을 찍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찍었어요. 1923년 1월 빵 한 덩이 가격이 250 마르크였어요. 그런데 10월엔 얼마였을까요? 2천억 마르크요. 11달 만에 8억 배가 오른 거예요. 사람들의 저축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우표 한 장도 못 사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이게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소련 전부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 때문에 빚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국가들은 전부 같은 선택을 했어요. 돈을 찍어서 빚을 갚자. 결과는요. 국민들의 부가 완전히 증발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건 100년 전 얘기잖아? 지금은 다르지 않을까? 그럼 이제 현대로 와볼게요. 2023년 터키, 인플레이션율이 64%예요. 작년에 100만 리라면 살 수 있던 물건을 올해는 164만 리라를 줘야 사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는요. 2023년 인플레이션율이 116%예요. 레바논은 돈이 너무 빠르게 가치를 잃어서 사람들이 은행에서 자기 돈을 못 찾아요. 베네수엘라는요. 인플레이션율이 한때 100만 %를 넘었어요. 100만 %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나라들이 뭔가 특별히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10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10번째로 부유한 나라였어요. 터키는 G20개국 회원국이에요. 레바논은 한때 중동의 스위스라고 불렸어요. 근데 전부 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정부 지출이 너무 많았고 빚이 쌓였고 결국엔 돈을 찍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패턴이 보이시나요? 로마 제국부터 바이마르 공화국, 그리고 지금의 터키와 아르헨티나까지 공통점이 뭘까요? 국가가 화폐를 통제하면 결국 위기 상황에서 돈을 더 찍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쉬운 선택이거든요. 세금을 올리면 국민들이 화내고
지출을 줄이면 정치적으로 손해고, 그럼 남은 선택지는요? 돈을 찍는 거예요. 조용히 눈에 안 띄게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가치를 빼내는 거죠. 그럼 선진국은 다를까요? 미국 달러를 한번 봅시다. 1971년 1달러로 살 수 있던 물건을 지금은 얼마를 줘야 살 수 있을까요? 약 30달러예요. 달러의 구매력이 97% 날아간 거예요. 100년도 안 되는 기간이에요. 유로는요? 2002년 출범 이후 구매력이 약 40% 감소했어요. 일본 엔화는 1971년 대비 95% 이상 가치가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현대의 모든 화폐는 피앗머니, 즉 법정 화폐예요. 정부가 이게 돈이야라고 선언하면 돈이 되는 거죠.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아요. 그냥 종이예요. 그리고 정부는 이 숫자를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늘릴 수 있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를 생각해봐요. 미국 정부는 몇 조 달러를 찍었을까요? 약 5조 달러예요. 5조요. 미국 역사상 찍은 모든 달러의 약 40%가 단 2년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유럽중앙은행도, 일본은행도, 한국은행도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똑같이 했어요. 돈을 찍고 또 찍고 또 찍었어요.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2022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어요.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9%까지 치솟았고 유로존은 10%, 한국도 6%까지 올랐어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고 주식시장은 버블이 됐고 서민들은 장바구니 물가에 신음했어요. 근데 정부는 뭐라고 했나요? 이건 일시적 현상이에요. 곧 안정될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역사는 거짓말을 안 해요. 지난 2000년 동안 국가가 만든 화폐로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요. 로마의 디나리우스는 무너졌고, 바이마르의 마르크는 무너졌고, 아르헨티나의 페소는 7번이나 바뀌었어요. 터키 리라는 6개의 0을 떼어냈어요. 짐바브웨 달러는 100조 달러 지폐를 찍었다가 결국 폐지됐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인류는 같은 실수를 계속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돈을 찍는 권력과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돈을 찍을 수 있지만 그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피해보는 건 국민이에요.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만 이기면 되지만 국민들은 평생 그 결과를 짊어져야 해요. 이게 법정화폐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이에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등장해요.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비트코인을 만들 때 딱 하나 정한 규칙이 있었어요.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까지만 만들어진다. 2100만 개예요. 한 개도 더 만들 수 없어요. 정부도 못 만들고 은행도 못 만들고 그 누구도 못 만들어요. 이게 코드로 박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세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누구도 공급량을 조작할 수 없는 돈이 탄생한 거예요. 물리 법칙처럼 절대적이에요. 2100만 개 이상은 발행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간단해요. 희소성이 보장되면 가치가 보존되거든요. 금이 왜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유지했을까요? 금은 쉽게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매년 금 채굴량은 전체 금 보유량의 약 1.5%밖에 안 돼요. 비트코인은요, 더 희소해요. 지금 매년 생산되는 비트코인은 전체의 약 1.7%예요. 그리고 4년마다 반감기가 와서 새로 만들어지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요. 2028년쯤 되면 비트코인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0.5% 미만이 돼요. 거의 0에 수렴하는 거죠. 근데 달러는요? 미국 정부가 원하면 내일 당장 1조 달러를 더 찍을 수 있어요. 유로도 마찬가지고 엔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과 법정화폐의 결정적 차이예요. 하나는 절대 늘어나지 않고 하나는 무한정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지금부터 100년 후를 상상해 본다면 달러와 비트코인 중에 어느 쪽이 가치를 더 잘 보존하고 있을까요? 역사를 보면 답은 명확해요. 지난 100년 동안 달러는 97%의 가치를 잃었어요. 앞으로 100년은요, 아마 비슷하거나 더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빚은 계속 늘어나고 인구는 고령화되고 복지 지출은 폭증하고 있거든요. 결국 국가는 또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돈을 더 찍는 거. 근데 비트코인은요, 100년 후에도 여전히 2100만 개일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아니, 금보다 더 나아요. 금은 이론적으로 채굴량을 늘릴 수 있고 소행성에서 엄청난 양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요, 절대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이 순간 터키에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르헨티나에서 은행이 돈을 안 주는 상황을 겪는 사람들, 그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을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국경도 없고 정부도 통제 못하고 은행 허락도 필요 없거든요. 휴대폰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자신의 부를 보호할 수 있어요. 레바논에서 은행들이 문을 닫고 예금 인출을 막았을 때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자산을 지킬 수 있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됐을 때 비트코인은 생명줄이 됐어요.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어요. 인류는 국가가 만든 돈이 무너지는 걸 반복해서 봤어요. 명확한 패턴. 국가는 위기가 오면 돈을 찍고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러요. 근데 이제는 다른 선택지가 생겼어요. 비트코인이라는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돈이 생긴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투자 상품이 아니에요. 이건 역사적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예요. 인류 최초로 국가 권력에서 독립적인 화폐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하나 있다면 희소성이 보장되는 자산은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의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의 저축의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법정화폐 시스템이에요. 역사는 반복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로마 시민들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바이마르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에겐 비트코인이 있어요.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수학과 코드로 보호되는 절대 늘어나지 않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계속 같은 역사의 순환 속에 머물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아갈 건가요?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계속 실패했다는 것. 그리고 역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Sitting in the basement apartment I rented with